안녕하십니까. 똥개 분치와 함께 사는 개인 투자자 꿈이 언니네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소식을 안내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종목에 관해서도 콕콕 찍어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6월 8일 날 있던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뉴스인데요. 여러분 조금 알고 계신지 아니면 집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기자 간담회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그 기자 간담회 보셨죠?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꿈이 언니가 하나 둘씩 천천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청사진을 내놓은 이 대통령 2년차 국정을 박차를 가하다 라는 헤드라인이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도체 외의 다른 산업 부분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키워드는요, 반도체 외의 다른 부문이고요,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이끈 거는 반도체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이끌었는데요. 사실 반도체주가 좋을 땐 아주 올라가지만 안 좋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출렁거리죠. 요 며칠의 하락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쏠림장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정치인들의 말장난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지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1년간 저에게 보여준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면 결코 정치인들의 말장난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부는 발표가 예산으로 정책으로 나오는 그런 정부죠. 대선 출마를 한 25년 4월 14일 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때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의 글을 게시하셨죠. 퓨리오사라고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다는 글을 남겼죠. 미국의 메타가 1조 원을 거론했다. 하지만 거절을 한 퓨리오사 AI를 방문했고 엔비디아를 첫 방문하며 이분은 토종 스타트업 회사죠. AI 반도체를 맡고 있고 엔비디아의 주축을 이루는 그런 회사죠. 그러면서 이제 AI 반도체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말씀하셨고요. AI 3대 강국을 만들 거고 GPU를 5만 개예요. 무려 5만 개가 엄청난 큰 수인데 가늠이 안 되시는 것 같긴 한데 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그리고 출범 후 3개월 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실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책 직속으로 출범을 했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요, 2026년도를 AI G3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그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배 수준이라면 9.9조 원이에요. 9.9조 원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난 7일날, 6월 7일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셨죠. 이것 또한 같은 맥락이에요. AI 반도체 이제 지명을 둔 인사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흐름은요. 우리에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돈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정책을 펼쳐놓은지 한번 볼게요. 세 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첫 번째, 국민 참여 성장 펀드입니다. 굉장히 핫이슈가 됐죠. 작년 12월에 출범한 국민 참여 성장 펀드입니다. 국민 투자금이 6천억 원에 달하고요. 완판이 됐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9월에 2차 출범 예정인 상품이죠. 근데 여러분, 죽음의 계곡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죽음의 계곡. 자,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장을 짓고 양산 직전에 자금이 없어서 픽 쓰러지는 그런 중소 중견 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중소 중공 기업이 쓰러지는 현상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죠. 그런 죽음의 계곡에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게 이재명 대통령이신 거죠.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도 아세요? 마중물? 조금 많이 들어보셨죠? 펌프에서 이제 물을 받으려면요, 위에서 한 바가지를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거를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께서 이제 중소기업의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무려 150조를 투자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자, 두 번째는 AI 예산을 높이 잡으신 거죠. 자, AI 고속도로라는 말이 있죠. AI 연산을 돌리려면은 굉장히 큰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력주가 뜨는 거고요. 전선주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국가가 직접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서 국가 AI 컴퓨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2028년까지 구축을 한다는 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전남, 해남 지금 솔라시에서 짓고 있고요. 삼성 SDS 집중하셔야 돼요. 삼성 SDS가 2.5조 원의 규모로 컨소시엄 사업을 우선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GPU가 잔뜩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국가가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거기에 어떤 회사가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삼성 SDS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초과세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초과세수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초과세수의 더하기 추경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초과세수라는 말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걷습니다. 그것을 초과세수라고 하죠. 훨씬 많이 걷게 되는 거죠. 초과세수로 빚을 갚자는 주장은 바보짓이라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온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 세수처럼 재정 지출로 소진하거나 단순히 국채 비율을 줄이는 데 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미래 지향적 장기 투자에 전액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번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도체로 벌어준 돈을 빚으로 갚지 않고요. 그 돈을 다음 산업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뜻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31.8조 규모
이재명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됐고요. 추경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말씀하는 거죠. 올해 3월에도 유가 지원이 편성되었고요. 재정을 푸는데 꺼리낌 없는 정부가 바로 이재명 정부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획기적이죠? 자, 그러면 조금 분위기를 전환해서요.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회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예전의 정부랑은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까요?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회사입니다.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오늘 이거 얘기 드리는 대본을 제가 게시판에 올려드렸어요. 며칠 전에, 한참 전에, 한 일주일 전쯤 올려드린 건데, 여러분 체크하신지 모르겠어요. 방송 전에 미리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보시고 공부하시길 원해서 그런 마음의 선물 차원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다 정리한 거예요.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시라고요. 자,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회사 말씀드릴게요. 6개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AI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곳이죠. AI 설계를 직접 하고요. 데이터 센터도 직접 짓고요. 운영과 전력, 냉각 시스템 모두 하겠다는 거죠. 국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씀했잖아요. GPU를 무려 5만 개를 확보하겠다. 5만 개가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 5만 개를 확보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K-on-device라고 지칭을 합니다. AI. 자, 두 번째, 원자력입니다. 전기를 미친 듯이 먹는 하마죠. 데이터 센터는. 그래서 그 전력을 만드는 종목도 많이 뛰었고요. 그 전력을 수송하는 회사도 많이 뛰었죠. 에어컨 하나를 더 놓으려면요. 두꺼비 용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재생에너지는 24.9%, 원전에너지가 16.4%로 어느 정도 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SMR이라는 원전 기술이 있어요. SMR이는 원전 기술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숙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오랜만에 퀴즈 하나 나갈게요. SMR에 대해서 조사하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요. 여러분께 소정의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R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전소를 작게 찍어내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SMR 기술과 관련된 종목도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트럼프의 핵 잠수함 연료를 이제 되면서 원자력 협정을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25년 10월 29일 날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제 승인이 됐어요.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요. 한미 원자력 협정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요. 이제 승인은 트럼프가 했지만 핵 잠수함을 개발 건조하는 거를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트럼프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공장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조금 이렇게 화합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 번 더 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전력망입니다. 전기를 실어 나르는 거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전력 종목 말씀드리면서도 예전 채널에 이제 영상 보시면 되는데요. 서해안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72.8조 원을 투입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에서는 HDVC 기술이 이용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HDVC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 오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주요 종목은요, LS 일렉트릭과 LS 전선이 있습니다. 수주 공시는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무조건 사기보다는 앞으로 수주 공시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AI와 원자력과 전력망은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강의에서도요. 자, 네 번째는요. 방산입니다. 안보예요. 안보에 관련된 게 방산과 조선입니다. 네 번째 방산, 다섯 번째 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산은 K방산이라고 핵 잠수함 도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유명한 회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두 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조선주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어요. 제 채널에 가셔서 영상 살펴보시면 돼요. 트럼프께서 승인을 하셨고 핵 잠수함 개발을 건조. 이게 이제 트럼프는 필라델피아 공장에서 하겠다. 우리 한국에서 하겠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죠. 회사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조선주 기억하시고 삼성중공업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삼성중공업도 좋은 회사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로봇과 바이오입니다. 로봇과 바이오. 계속 강조했던 거지 않습니까? 150조의 핵심 투자 종목이고요. 젠슨왕께서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LG와 현대자동차가 유명한 로봇주죠. 레인보우와 두산 로보틱스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번외편처럼 이제 지방에 투자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경제정책은 지방가중치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방에 투자하겠다. 돈의 흐름은 지방으로 보내겠다. 라고 하신 게 이재명 대통령님의 발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요. 정부가 돈을 푸는 방향과 투자 방향은 다릅니다. 그 돈이 회사에 직접 꽂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젠슨왕이 투자를 했지만 실제 젠슨왕 왔을 때는 알맹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주식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런 성기대감으로 움직인 주식은요. 알맹이와 실체가 보이지 않는 순간 거품처럼 주식이 확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겪었잖아요. 6월 하락장 겪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발표를 했지만 예산이 꽂히진 않았다는 거죠. 예산이 꽂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기대 심리로 오르는 주식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바람이 잦아들면요. 그때 거품은 반드시 빠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계약과 알맹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조만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국민에게 공개될 겁니다. 숫자로 공개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국민참여 성장 펀드인데요. 150조 중에 30조만 올해 푼다고 하셨죠. 명단이 나온다면 그 돈의 행선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데이터 센터 등으로 진짜 계약으로 확정이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리스크 말씀드릴게요. 위험 요인, 정책 지연이 될 수 있죠. 정책 지연과 주민의 반대가 심할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세워진다면 주민의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테마가 가열되면은 실제 없이 확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 살림이 부담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세금 많이 거두겠죠? 2031년에 63.1%의 부채가 있지 않을 거라고 IMF에서 저희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031년이요. 그리고 기업 그때도 다른 제2의 IMF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요. 그리고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초과 이윤이 배분이 논쟁이 신중해지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죠. 그러면 투자 심리가 식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거는요. 소비자 물가 지표를 꼭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구호나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세요. 뉴스 하나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대규모 계약이 저희는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대 심리로 오른 주식은요. 거품처럼 바람이 잦아들면 하락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확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주시해야 되는 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취임 1주년 때 발표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그가 남긴 것을 꾸미 언니네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거고요.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